김찬호, 윤희아 부부 입장해 주세요. 다시 첫 번 나갈 때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찬호 100% 안 믿어요. 저를 안 믿고 한낱 기계덩어리를 믿는다는 게 좀 아내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윤희아님 맞으시죠? 네, 윤희아님의 이혼 의사는 어떠세요? 여전히 이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남편 김찬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5%요. 저는 아내랑 다시 잘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어서 원한다면 해주고 싶어서 5%.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오기 전에 심리 생리 검사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굉장히 우리 희아 씨가 좀 충격을 받고 지금 이혼 의사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제가 이제 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 이유야 어찌 됐던 어떤 숙박업소에 가서 옷까지 다 벗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스킨십을 시작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죄책감이 좀 밀려가지고 미안하다고 뛰쳐나갔어요. 예. 뭐 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 만약에 예전이라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거였어요. 아, 간통한 자. 예. 거의 그 순간을 포착해야지 증거로 남겨야지만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 저희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이제 귀책 사유니까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그 남편분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박차고 나왔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중간 순간에 박차고 나왔어도 부정행위, 바람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죠. 뭐 예전 기준으로는 아닌 거죠. 간통은 아닌 간통은 거다. 아닌 거다. 간통은 형사상의 아닌 거다. 간통은 예. 아니고 그게 이제 없어진 것이 이제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게 너무 그렇죠, 심하다.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이제 형사벌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벌은 없지만 위자료는 그러한 부정행위나 있던 책임 있는 파탄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남편분의 이런 그 반복되는 행동들이 부정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자료를 그러니까 3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저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게 나왔습니다. 뭐 돈 많이 받으면 아직도 상처 있어요. 뭐 돈 많이 받으면 갑자기 뭐 기분이 엄청 좋아 상처 없어 그렇게는 아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3천만 원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 저희의 이제 귀책 사유가 꽤 있는 셈이고 그걸 우리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위자료 3천만 원이 사실 액수로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보면 왜냐하면 그 심리 생리 검사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다른 뭔가 또 바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단데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3천 자체가 좀 과하다. 네. 네, 지금 위자료 3천만 원이 네. 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하다기보단 조금 조정이 네, 필요하다. 이거는 과하게 5천만 말씀하시네요.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잘못이 있는데 전혀 개선된 여지 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면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할 사유지 뒤에 했던 행동들이 깊지 않았으니 위자료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네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 여기 네. 저 우리 3천인데 지금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3천을 뭐 나눠서 할부로 뭐 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협의하기 나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0년 한 달에 30만 원씩 뭐 몇십 년, 뭐 몇십 년을 네네네. 해도 네, 장기 모기지처럼 그거는 뭐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희한님 보기에 이제 남편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이렇게 줄 자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구해도 그 상처받던 그런 감정이 다 치유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과연 어느 금액이 적정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재산 분할 대상 나왔는데 예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재산 분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한다면? 재산 분할 네. 반반 했으면 좋겠어. 반반?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빌라의 보증금. 예. 근데 이것도 전액 대출이네. 예. 예. 그렇죠? 오히려 빚이 문제네. 예. 채무도 분할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 채무도? 그러면 지금 순재산이 거의 없는 셈이네. 그렇죠? 예, 없어요. 근데 왜 반반 얘기하셨어요? 지금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재산 분할이나 이쪽은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렇죠? 우리 결혼 후에 뭐 계속 뭐 전세 아니면 아파트 계약 그렇게 해서요. 5번 이사했어요. 저는 항상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총 어느 정도 되세요? 3천만 원. 총 3천만 원. 우리 청약 통장 당첨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계약금 낼 때 우리 돈 줬잖아요. 네. 근데 700만 원인가? 700만 원 하고 나중에 다시 110만 원 다시 했어요. 계약금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3천인 건가요? 저는 그거 3천 원 뭐 받을 수 있어. 그거 궁금했어요. 내가 결혼 생활 동안에 써서 사라진 돈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나한테 줘 이렇게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편 명의로 된 청약 그 계약금으로는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10만 원. 810만 원. 네. 그거 정말 다행이다. 네, 계약금 다시 받을 수 있어. 그거 좋겠다. 우리 이혼하면 뭐 다른 아파트 아니면 그냥 월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파트 청약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그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전체 계약금 중에 아내분이 810만 원을 이제 보탰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아파트를 그 완납까지 다 하게 되면 남편분이 온전한 소유를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보탠 계약금 810만 원을 그대로 재산분할조로 돌려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의제기 있습니다. 예, 이의제기 있습니다. 이를 예, 아까 청약에 보탠 게 8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700만 원이고 제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뭐 제 기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 보낸 송금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700이든 810이든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뭐 810이라고 해도 뭐 그냥 주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일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본인이 그래도 더 네. 양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810만 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700만 원인데 왜 810만 원이 됐지? 그래도 딱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계약금 모자란 것 때문에 110만 원을 추가로 2차 지금 기억납니다. 예. 예, 괜히 그렇게 반말을 했네요. 예.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만에 하나 두 분이 갈라서서 네. 희아 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어디 살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을 구할 정도의 돈은 준다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제가 궁금한 거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신 건가요? 그럼 우리 희아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전에 네. 들을 때 뭐 아빠랑 같이 살면 저는 뭐 한 달 그냥 한 번, 두 번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 저는 지금 양육권을 엄마에게 줄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감동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했어. 뭐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이혼하면 많이 싸울게요. 남편한테 진짜 그거 고마워요. 그래서 양육비로는 그 7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양육비 아까 말씀하신 게 70만 원, 그렇죠? 만약에 위자료로 한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월 30 정도로 해서 한 3년 정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월 지급해야 되는 돈이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남편 3년이면은 위자료가 천 정도.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천 예, 정도. 천 정도. 네. 예. 천 정도로 하되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클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뭐 5년이면 5년 좀 클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니 그거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어요? 둘이 합쳐서 50? 일단 중요한 것은 이혼한다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걸 양보한다. 예. 그러니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한 번에 줄 수는 없대요. 그 대신에 3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양육비 70만 원 주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뭐 어디 그 청약 아파트 분양권 팔고 어디 쪽방이나 아니면은 고시원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줄 겁니다. 사실은 그거 너무 조금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남편 지금 월급 뭐 이미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거만큼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만큼 하면 어떻게 두 사람 살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뭐 월급 있지만 애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와 그거 진짜 조금 그거 들으면 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네, 너무 안 좋은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그 이혼은 하지 않고 어떤 약속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저기 우리 찬호 씨 저희가 여기서 이런다고 무조건 뭐 다 이혼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잘 살려면 극적으로 좀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또 원래대로 그냥 뭐 이렇게 될까봐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우리 소장님의 걱정을 가지고 네, 희아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구사항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다른 여자 만나지 않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만나지 않기 이것뿐만 아니라 남편분께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신입사원. 네, 신입사원 에피소드가 이거 있었잖아요. 이 있습니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 있습니다. 이가 또 많아. 오, 네. 기억이 왜곡된 것 같은데 그 선물을 해준 거는 고등학교 때 동창 그 누나지 신입사원한테 저기 선물해준 적이 여봐요. 없어요. 찬호 씨, 예, 순서만 손 내려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아니라가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그 누나한테 했잖아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근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그게 아니라고. 희아 씨한테 그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뭐가 중요해. 본인이 선물한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왜냐면 그게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신입사원은 일방적인 이제 신입사원 직장 관계고 그 고등학교 누나는 호감이나 이게 아니, 아니라 그래서 호감이 없는데 그 차이가 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거 하셨던 저기 거죠.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새벽 1시, 2시에 전화가 오면 보통 안 받죠. 맞죠. 네. 근데 새벽 1시, 2시에 전화를 받아서 화장실에서 거기 들어가서 깜짝이야. 거기 들어가서 뭐야? 안 받았다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 네. 감정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예. 네. 감정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예. 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봐요. 예, 그분에 대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여봐요. 거예요. 그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참 예. 죄송합니다. 특이한 분이네. 네.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김찬호 씨보다 조금 더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김찬호 씨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있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찬호님은 무언가를 거짓말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 고치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번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바고요. 예. 그 잘못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야동 아예 안 보기입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얘기를 충분히 했고 기존에 이혼 소송에서의 판례상도 야동을 너무 많이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던 네, 케이스가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동도 그 부분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볼 만큼 봤어요. 12살 때부터 12살 무슨 때부터 경로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지금 한 2달 되셨고요, 실제로. 안 보신 지. 안 보신 지가 지금 끊은 지. 뭐 네, 네. 특별히 뭐 세 번째는 그 아내분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울 때 그럼 너 미국 가. 이런 얘기는 아내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대신에 뭐 고마워, 사랑해 이런 애정 표현의 말을 많이 해주기입니다. 네, 다 약속합니다. 변명 없이. 예. 네, 네. 워낙 솔직하신 분이어가지고요. 사실은 그 약속을 일단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남편이 네. 좀 이제 바라는 바도 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번에 각오를 한 거는 아내에게 바라는 거는 없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변화해 보겠다. 이게 본인의 취지고요. 남편분이 한번 아내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인데 그거 한번 직접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내. 진짜 only one thing, 딱 한 가지. 주변 사람들도 계속 말하지만 나랑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도 꺼내지도 말고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로맨틱하게 전달해야지. 그게 뭘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 그걸. 우리 그 남편분이 이게 저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서투세요. 감정 표현하고 이게 나타나는 게 굉장히 서투세요. 그래서 영어로 조금 뭐 써오신 게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거 한번 아내한테 한번 일어나서 낭독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예, 예. 해주세요. 예, 예. 어휴, 한 장을 빼곡히 적어 오셨어요. 네. To Kira, hi, it's me, Chanho. Though I made your life crazy tough, I know that you will keep it up. But just because I said that doesn't mean I keep making it harder. So please trust me. Please let me have one more last chance. I will give everything to be with you. You're my other half. And last but not least, I'll never cheat on you again. I love you to moon and back from Chandler. 이상입니다. 네. 아내의 표정을 중간중간 편지를 낭독하면서 봤는데 좀 시큰둥해 보였거든요. 내 진심아 제발 다 알아. 좀 이렇게 모국어라도 써주니까 좀 마음속으로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마음 그거 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찬호한테 좀 미안해. 노력 엄청 많이 했어. 용기도 많이 했어. 근데 저는 지금 그거 파둘 수 없어요. 어떠세요? 믿고 싶어. 근데 전에도 많이 믿었어. 그래서 마음 진짜 힘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아님이 이혼 의사를 가지고 오신 건 맞아요. 이 남편에 대해서 그 신뢰가 100%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희아님 가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호님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까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 놀랬을 텐데 얼마나 놀랬을까 마음이 걱정이 되네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전 그냥 원래 제 옛날 가족 때문에 그 앞으로 안정하는 건강하는 가족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거 원래 제 꿈하고 아직도 똑같아요. 저는 시간 좀 더 필요해. 네. 자녀랑 그 가족 만들어 아니면 그거 포기해야 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약속을 했으니까 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